31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라 사건은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조선 주재 일본 공상인 미우라 고로가 일본 군대가 낭인들을 건천궁에 난입시켜서 왕비를 시해했다. 자, 건천궁에 난입시켜서 왕비를 시해했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을미사변이죠. 예, 1895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후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독 거꾸로 하면 독풀어입니다. 독풀어. 독을 풀었죠. 누구한테? 일본에게. 자, 주일공사가 외무성을 방문하여 하야시 타다스 외무차관에게 랴오뚱반을 청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 삼국 간섭에 대한 내용. 삼국 간섭. 자, 이것도 역시 1895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순서는 한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심수색 등이 왕을 아른하여 여러 차례 왕제로 즉위할 것을 진언하였고 성균관 주생들도 상소로 이어지면서 왕은 9번의 사형 끝에 수용했다. 황제로 즉위할 것을, 자, 이건 뭔가 수용했다라는 거. 황제로 즉위할 것을 수용했다. 자, 드디어 대한제국이 선포되는 거죠. 대한제국 선포. 이건 1897년도입니다. 자, 다음에 러시아 장군 4명과 수병 100여 명이 공사관 보호를 명목으로 한성에 들어왔고 왕과 왕태자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궁녀의 가마를 타고 위장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는 거죠. 아간파천이네요. 아간파천. 이건 1896년도입니다. 자, 이 순서, 요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일단은 청일전쟁부터 한번 제가 여기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식으로요. 자, 청일전쟁에서 결국은 누가 승리를 거뒀죠? 예, 일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청나라는 완전히 한반도에서 아웃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뭐 동학농민운동하고 가보기하고 연결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스토리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 간섭, 결국은 청일전쟁 일본이 승리한 후에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으로서 무엇을 가져갑니까? 바로 요동반도를 할양받고요. 그 다음에 대만을 할양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금을 지불받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 자기 본국에서 승리, 반자이 반자이하면서 만세를 외쳤겠죠. 자, 이렇게 만세를 외치는 와중에 이 랴오뚱반도, 그쵸? 이 랴오뚱반도 요동반도입니다. 이 요동반도를 항상 호시탐탐 노렸던 국가가 있었어요. 그 국가가 누구냐? 바로 러시아예요. 항상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항상 남하를 실시했었던 이 러시아가 이 일본이 이 요동반도를, 랴오뚱반도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랴오뚱반도를 자기가 가져간다고 뺏을 수는 없고, 자기 이제 유럽에 있는 친구들, 바로 프랑스, 독일, 요 친구들을 딱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본을 압박하는 거죠. 야, 너네 그거 돌려줘. 돌려줘. 하면서 이제 삼국 간섭을 벌입니다. 이렇게 벌이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청에 결국 랴오뚱반도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정부, 당시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우리는 청나라를 항상 청나라에 기대했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의존해 왔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어요. 일본 강한데? 그런데 그 일본을 압박해서 누른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정말 강하네. 그래서 이 삼국 간섭 이후에 친러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한반도에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런 입지가 강해지는 그 시점에서 일본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는 다른데 저 조선 정부가 이 러시아한테 기대? 이거 안 되겠네. 뭔가 전환점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환점을 찾은 게 뭡니까?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이 한반도에서의 그 전환점.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친러 내각의 어떤 그런 하나의 또 선두에서 친러 내각을 주도하고 있었던 바로 이 민씨 부인, 바로 명성황후를 결국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되자 이 명성황후의 남편이었던 고종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넓디 넓은 결국 그 궁을 버리고, 그쵸? 경복궁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좁디 좁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간파천이 되겠죠. 하지만 민들의 어떤 그 황궁 여론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황궁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전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어떤 그 세력 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황궁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경복궁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경운궁, 그렇죠? 지금 이제 덕수궁으로 이제 그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처소가 아니고 궁을 그쪽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 경운궁에서 경운궁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고 황제국가를 선포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청나라가 이제 한반도에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진정한 이제 황제 국가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한 제국을 이제 선포하게 되고 황구단에서 황제 선포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다가 되겠죠. 나가라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스토리 흐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가시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방문국에서 땡땡이 발행되었다고 하네. 외국 소식까지 번역한 기사를 싣는다고 하지. 방문국에서 발행한 거네요. 자, 대표적인 근대적 기구가 되겠죠. 그렇다면 한 달에 3번씩 발간한다. 한 달에 3번씩 발간하니까 뭡니까?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되는 거죠. 10일에 한 번씩. 10일에 한 번. 발행되는 거고. 기사군의 절반 이상이 외국에 가는 것이 정도로 변화하는 세상 형태를 잘 보여준다고 하네. 자, 뭐 이런 것들은 제껴두더라도 한 달에 3번씩 발행하고요. 방문국에서 발행한다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기구에서 이제 발행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적 성격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바로 한성순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성순보. 바로 1883년에 발행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자, 최초의 신문이지만 정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관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관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기 딱 보시면 알다시피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다 양반들이죠, 양반들. 자, 양반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순한문 형태입니다. 순한문의 형태.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된다는 거. 한성순보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천독의 기관지? 천독의 기관지는요, 뭡니까? 만세보예요, 만세보. 정부가 발행하는 순한문 신문이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아 폐간되었다.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아 폐간된 신문은요, 우리 대한제국기 때 만들었던 신문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황성신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제국신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폐간된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지법이 1907년도에 이제 적용을 해서요. 이제 1907년 이후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합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어떤 신문들, 우리 정부에서 만든 신문들은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실었다. 이거 뭡니까? 황성신문이 되겠죠. 황성신문. 황성신문 이거요. 국제보상운동 확산시대에 기여한 신문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양기탁이 사장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대리 발행인이었었죠. 영국인 배대리 발행인이었었던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 신문의 언론의 어떤 활동들, 언론 활동들도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전에는 개화당을 꾸짖는 자도 많이 있었으나 오히려 개화가 이롭다는 것을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감히 크게 꺾으려 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김옥균 등이 그리고 개화당 나와서 개화당을 얘기하면요. 우리가 진정한 개화당에서 이 급진개화파들이에요. 급진개화파들. 그리고 김옥균 등이 주도한 무엇을 겪은 뒤부터 조야에서 모두 말하기 이른바 개화당이라고 하는 자들은 충의를 모르고 외국인과 연결한 나라를 팔고 종사를 배반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네. 바로 김옥균이 조직한 김옥균 등이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1884년도에 있었던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한성조약이 체결되어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이 1번이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성조약 그렇죠?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누구와? 조일 간에 맺어진 조약이죠. 조일 간에. 이때 역시 일본 공사관이 또 피해를 입어가지고 거기다 또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나옵니다. 자, 한성조약 체결되는 기분 맞습니다. 자, 나머지 요게 모른다고 할지라도 요게 헷갈린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요. 이게 갑신정변과 관련 없는 내용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구본 신참을 개혁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거 뭡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무슨 개혁? 광무개혁이 되겠죠. 구본 신참 하면 딱 광무개혁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흥선대군이 청에 납치되었다. 청에 압송되고 납치되었던 사건 언제 이후입니까? 바로 이모군란 이후입니다. 이모군란 이후. 이모군란이 되겠죠. 이모군란. 자, 그다음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결과를 가졌다. 예, 이건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네요. 강화도 조약. 또 다른 말로 조일소 조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5번. 김윤식을 청해의 영선사로 파견하는 배경이 되었다. 김윤식을 청해의 영선사로 파견한. 이거는 배경이 된 건요. 뭡니까? 개화정책이죠. 정부의 개화정책의 어떤 일환이었죠. 예, 개화정책의 일환이었지 뭐 갑신정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성조약 체결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근대사를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 사건들 공부할 때 첫 번째 뭘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배경.
배경 꼭 보셔야 돼요.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 전개 과정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결과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와 영향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배경, 전개 과정, 결과 요 세 가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갑신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34번 밑줄근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들의 통문에는 대개 벌레 같은 외적들이 날뛰어 수조를 침범하고 임금의 위태로움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접들은 접주 나왔네. 접 나왔네. 포접제 여러분 잘 아시죠? 포주와 접주 그쵸? 접들의 힘을 합하여 외적을 쳐야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 여기 핵심이 나왔네요. 녹두라고 불리는 자가 전라도 병력 수십만 명을 이끌고 공주 삼리에 이르러 진을 치고 보온의 병력과 서로 호응하고 있으므로 그 기세가 갑자기 확대되었습니다. 자, 접 나왔고요. 녹두 나왔어요. 녹두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인물 누구죠? 전봉준이죠. 녹두 장군 전봉준. 전봉준 하면 떠올리는 사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자,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그 동학도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네. 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탁지부에서 국가재정을 전담할 것을 주장했다. 탁지부가 나왔어요. 탁지부에서. 자, 이거는 이제 탁지부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재정경제부. 그렇죠?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요거는요. 전담할 것을 주장하였다. 요거 어디냐면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어디에서? 독립협회 중에서 이제 허니육조가 있고 허니육조를 건의를 합니다. 국가에다 허니육조. 관민공동에서 허니육조를 건의하죠. 여기에 이제 탁지부에서 국가재정을 담당한다. 라는 그것을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하여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자, 유계춘 나옵니다. 유계춘. 요것도 가끔씩 보기로 자주 나와요. 유계춘. 진주성 점령. 뭡니까? 진주밀란이죠. 진주밀란. 여러분들 진주밀란만 아시면 안 되고요. 진주밀란이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게 뭡니까? 임술농민봉기가 되겠죠. 요거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진주밀란만 딸랑 하시면 안 돼요. 임술농민봉기. 분명히 공부하시면서 임술농민봉기까지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62년도죠. 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자, 대표적인 애국계몽 단체입니다. 뭡니까? 보안회가 되겠죠. 보안회. 1904년도에 있었던 보안회. 자, 홍경래 주도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장악했다. 이거 역시 홍경래 나오면 딱 홍경래나. 이것도 역시 세도 정치시기 때문에 모습입니다. 홍경래나. 진주밀란, 임순롱공기, 홍경래나 다 언제입니까? 세도 정치식입니다. 보국안민, 그쵸?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보국안민을 내세우면 우금치에서 일본군에 맞섰다. 우금치 어디 우금치입니까? 공주 우금치죠. 공주 우금치. 자, 공주 우금치 전투. 여기서 결국은 관군과 일본군의 어떤 그 화력에 결국 밀려가지고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미국에서 귀국한 안창호가 대한매일신보 주필인 양기탁과 함께 이 단체를 조직했답니다. 여기에 이제 안창호, 양기탁 같은 인물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양기탁이 총감독을 맡고 안창호가 신입 회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집행을 맡았다고 하네. 좀 어렵죠? 예. 안창호, 양기탁. 근데 안창호, 양기탁 딱 나오면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께 쓴 교재에도 딱 이 단체를 주도했던 인물을 하면 처음에 안창호, 양기탁 딱 써 있거든요. 양기탁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게 이제 대한매일신보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 위에 또 하나의 단체가 뭡니까?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 딱 떠올리시면 돼요. 안창호하고 양기탁 같이 나오는 신민회를 여러분들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1907년도에 이제 조직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신민회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연통제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이거 뭡니까? 어딜까?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거 신한청년당입니다. 신한청년당. 이 누굽니까? 김규식이죠. 김규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파리강화회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이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파리강화회의에 이제 가기 전에는 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당시 청년이었으니까요, 신한청년당 소속이었어요. 상하이에 있었던 신한청년당 소속이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돌아왔을 때쯤에는 이제 신한청년당,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한성정부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이 돼서 이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청년당 소속이라 해도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이라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3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맞습니다. 대성학교 그렇죠? 평양의 대성학교는 이제 누굽니까? 안창호가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이제 정주 지역에 평안북도 정주 지역에 이제 이상재 그렇죠? 이상재가 아니죠. 예. 이승훈 선생입니다. 이승훈 선생.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거. 3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관민공도를 개최하여 정부에 헌의육주를 건의해야 했다. 이건 어디죠? 예,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죠. 독립협회.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하다 통감부에 해산되었다. 고종강제퇴위 운동,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 요거는요. 대한자강회와 관련이 있어요. 대한자강회와 관련된 대표적인 또 역시 애국계몽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가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인데요. 그만큼 좀 쉽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미야기에 위치한 다이란 사회에서 하얼빈 의거. 예, 유리신 과목의 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비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 비석이 있다. 그 다음에 고향을 돌아 세상을 떠날 때 위패를 넋을 기렸다. 그는 이제 가까이서 지켜본 바 일본의 종교심을 잘 보여준다. 여기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렇죠? 하얼빈. 우리는 근데 하얼빈만 보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그렇죠? 하얼빈 이거 리순 과목. 누굽니까? 바로 안중근. 도마 안중근 선생입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얼빈 이것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자, 1번. 일본 국왕이 탄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자, 이거는 이제 한인 애국단 소속의 이제 이봉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봉창. 자, 한국 침략의 원흉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 외교 고문이었습니다. 여기 전 세계의 여론 형성을 했죠. 자, 한반도는 이제 일본의 어떤 영토이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이제 여론 형성을 몰고 다녔던 바로 스티븐스를 저격한 사람, 당시 미국 유학생이었던 장인환 전명훈입니다. 장인환 전명훈. 자, 4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이거 이재명입니다. 5번 홍코공원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쳐야 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홍코공원, 상하이 홍코공원 윤봉길 의사죠. 윤봉길. 그렇죠? 윤봉길 의사.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7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만세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은 고종의 인산행렬 모습입니다. 인산이라고 하는 장례행렬이죠. 장례행렬. 그렇죠? 손병이 된 종교계 인사들과 학생 대표들은 고종의 인산일을 즈음하여 많은 군정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대규모 만세운동을 추진했답니다. 자, 고종의 인산일을 D-Day로 잡아서 이제 만세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 운동은 뭐죠? 바로 3.1운동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3.1운동. 1919년도죠.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백오인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백오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민회 해체 사건인데 신민회. 그렇죠? 신민회가 해체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1911년도에 있었던 거죠. 자, 백오인 사건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요. 이거 조금 여러분들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안학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안학사건. 안학사건. 자, 북쪽에 있던 안학 지역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누구냐면요. 이제 안중근, 아까 앞에서 봤던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안명근이 이 서간도 지역에서 이제 서간도 지역에다가 무엇을 무관학교 설립을 위해서 이제 군자금을 이제 모으고 있었어요. 돈을 좀 이렇게 모으고 자금을 이제 이렇게 모으고 있는 와중에 딱 걸린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게. 총독부에 딱 걸린 다음에 자, 이 총독부가 이제 분명히 안명근은 분명히 자기가 이제 단독범행이다, 나 혼자 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를 꼬투리 잡아서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독립 투사들을 다 잡아들일 어떤 그런 계략을 꾸민 거죠. 그러면서 이 군자금 모은 걸 뭐라고 하냐면요. 당시 이제 이 일본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군자금들이 지금 모금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모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배후 세력들을 다 잡아들여야 된다면서 안명근을 비롯해서 그 위에 배후 세력들을 싹 다 잡아들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많은 어떤 그 애국지사들이 결국은 감옥으로 갔고 뭐 유배되거나 아니면
감옥행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많은 신민회 회원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신민회가 해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안학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이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이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채보상운동. 그렇죠?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됐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역시 사건. 여러분도 아까 봤지만 배경, 전개과정, 결과 파악해 두시라 했죠. 결과 파악 꼭 해두셔야 됩니다.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됐다. 연해주의 대한광복군 정부. 자, 대한광복군 정부. 자, 연해주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 자치단체라고 한다면 뭐가 있었냐면요. 뭐 성명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성명회. 그 다음에 이제 권업회가 있고 대표적인 권업회. 자, 이 권업회가 중심이 돼서 이 권업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이상설, 그렇죠? 우리 헤이그 특사라고 갔던 이상설이 중심이 돼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망명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도인데 이때 이제 이 대통령에는 이상설, 부통령에는 이동희가 되는 이런 어떤 조직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교재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5번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자,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분명히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혁명, 바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만은 그게 1917년도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된 건 아니에요. 이쯤에. 그렇죠? 사회주의자들이 근데 대거 검거된 것은 언제냐면요. 1926년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입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과 또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에 이제 60만세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 경문을 뿌리는 그 직전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일제에 의해서 검거가 되거든요. 사전 발각이 된 거죠. 요거는 60만세 운동과, 60만세 운동과. 자, 만세운동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뉴스 보도 내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정된 임시원장에 따라서 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독립당의 김구를 주석, 조선민중당의 혁명들을 김규식 부주석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중국 간의 독립운동 세력이 결집된 형태의 정부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될 건요. 일단 주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규식 부주석으로 했다는 거. 우선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정 변화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헌정 변화. 우리가 이제 1920년도에 이제 19년도 20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상하이에.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뭡니까? 대통령 중심제였죠. 대통령 중심제였다가 1923년도 이제 그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임시정부가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일부 남아 있었던 이제 김구라든가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가 일부 남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든 간에 이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 국무령 중심의 이 1925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도였어요. 책임제였다가 이게 1927년도 갑니다. 27년도에 가면은 이제 국무원 중심으로 가죠. 국무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모두들 다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죠. 그 와중에 이제 한인애국당 김구 같은 경우는 김구 선생이죠.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애국당을 만들어서 조직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위기를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윤봉길 의사의 홍코공원 폭탄 투척 사건으로 국민당의 어떤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임시정부를 계속 꾸려 나가면서 1940년에 이제 충칭에 이르러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세우고 이제 주석제로 가죠. 주석제. 이제 주석제 당시 주석은 누굽니까? 바로 김구 선생이 이제 대표적 주석이 되겠고요. 1944년 광복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은 주석이 되고 이제 김규식이 이제 부주석으로 하는 이제 주석 부주석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위기 상황이었었던 거죠. 침체 상황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충칭으로 옮겨간 후에 주석제. 요건 1940년도고요.
요건 1944년도 이제 광복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제도가 헌정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정확하게 헌정 변화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교재에도 이제 이런 헌정 변화들을 여러분께 고급을 공부하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은 가볍게라도 좀 체크하고 가시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게 여러분들 풀이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9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단체를 소개하는 시간이다. 자,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제경찰이 작성한 감시대상 인물 카드 중 하나로 가단원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저는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하여 김익상과 단장인 김원봉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저는 총독부 폭탄 투척. 자, 그렇죠. 개별적 투쟁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이 단체죠. 뭡니까? 의열단이 되겠어요. 의열단. 의열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조직되었다. 자,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 1919년도에 조직이 됩니다. 자, 정확히 얘기한다면 3.1운동 이후에 조직된 거죠. 3.1운동 이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투쟁을 해야겠는데 뭔가 어떤 그 단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투쟁에 좀 더 그 힘을 좀 실은 그 김원봉이 바로 이제 이 의열단이라는 걸 조직하게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2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강령으로 삼았다.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조선혁명선언 누가 작성한 겁니까? 바로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거예요. 바로 의열단의 행동 강령, 활동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활동 지침. 바로 조선혁명선언. 이거 의열단 나오면 무조건 나옵니다. 보기로 무조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지문에 분명히 제시가 되거든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폭력투쟁.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민중이 직접 폭력혁명을 일으키는 거다. 신채호 선생이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조선혁명선언에 대한 내용이죠.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자, 그 다음에 결성된 비밀무장단체였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이제 임병찬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조직 뭡니까? 독립의군부죠. 독립의군부. 이게 1910년대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비밀 결사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중국과 함께 쌍성보 전투에서 큰 전과를 일렸다. 자, 이거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중심이 됐던 한국 독립군이 되겠고요.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 그렇죠? 미국 정보단체라고 할 수 있는 OSS, CIA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거는요, 한국 광복군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 조직이었던 한국 광복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9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겠습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백포 서일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인물이 딱 나오는데 문제는 종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거 어떤 종교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종사 중 한 사람으로 진리, 도설, 회삼경 등의 저술을 통해 교리를 체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중강단, 이미 하나 떴네요. 네, 중강단. 정의당, 군정부, 북로군전서, 대한독립군단을 이끌며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등 만주 지역에 항일운동에 큰 업적을 남겼다. 자, 다른 거 몰라도요. 저는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다른 게 어떤 종교와 관련인 거 몰라도, 자, 중강단이란 것만 이미 알았어도, 이것만 알았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중강단만 아시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거. 무슨 종교입니까?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자, 대종교. 우리 대표적인 민족 종교 하면 대종교하고 뭐가 있으면 천도교가 있죠. 천도교. 천도교는 주로 이제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이런 것들에 힘썼다라고 한다면 대종교 같은 건 주로 이제 무장투쟁에 많이 또 힘썼던 대표적인 단체가 대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약간 좀 민족 종교인데 약간 성향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좀 약간 좀 투쟁을 좋아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한쪽은 좀 이렇게 뭐 서서히 이렇게 얘기하고 전파하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종교는 이제 단군 신앙이죠. 단군을 숭배하는 거고. 자, 천도교는 이제 뭡니까? 동학을 계승한 거예요. 동학을 계승한 거. 그렇죠?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이제 동학으로 이제 올 계승한 거죠. 계승입니다. 계승. 그렇죠? 자, 요거
대종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정척사를 내세워 영란만이소를 올렸다. 영란만이소를 올렸다. 여러분들 뭡니까? 위정척사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정척사. 이거 유교와 관련된 거죠. 종교로 치면 굳이 종교로 따져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유교가 되겠고요. 배제학 등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개신교가 되겠죠. 개신교. 그렇죠? 개신교. 배제학 등은 주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 경향신문을 발행해서 민중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경향신문. 여러분들 요거 좀 모르죠? 이거 천주교예요. 요거 다 교재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그렇죠? 예. 당군숭배 사상을 전파하여 민족의식을 요청했다. 자, 당군숭배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어린이 등의 답지를 발견하여 소년운동을 주도했다. 바로 천도교입니다.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이런 것들. 그렇죠? 여성, 그 다음에 뭐 어린이 이런 잡지들을 펴낸 거 바로 천도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도교. 이건 천도교입니다. 5번은요. 정답은요 몇 번입니까? 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